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말로만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행동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필요할까요? 공자는 이런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태도에서 드러난다. 즉 말보다, 외모보다, 심지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라는 것이죠.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무례하거나 오만한 태도 때문에 신뢰를 잃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진심 어린 태도, 겸손한 태도로 주변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의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인품과 인생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태도란 무엇일까요? 태도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말투나 표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 타인을 대하는 방식,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본 모습, 바로 그것이 태도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태도로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즉, 진짜 인격은 화려한 언변이나 일시적인 성취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태도에서 확인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공자의 철학을 중심으로 태도로 사람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자의 사상과 태도의 철학적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는 예와 인을 통해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예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규범이자 태도의 형식이고, 인은 마음속 깊은 자비와 배려의 태도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보다 행실을 보고 행실보다 태도를 본다. 이는 결국 태도가 그 사람의 내면을 가장 잘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습니다. 인간은 상황이 변하더라도 특정한 태도는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를 태도의 안정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의 진짜 본성은 반복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일에서도 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큰일 앞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반대로 사소한 일에도 무례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철학적으로도 태도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결국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적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자에게 있어 태도는 단순한 예절 차원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과 삶의 방향을 드러내는 근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학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현대사회는 능력 중심 사회라고 흔히 말합니다. 스펙, 성과, 결과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기억에 남게 만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능력이 뛰어나지만 무례한 동료와 능력은 평범하지만 늘 성실하고 협력적인 동료가 있다면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성격을 넘어 주변의 분위기와 관계의 질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나 연인을 선택할 때 외모나 조건보다 오래 남는 건 태도입니다. 위로할 때 진심이 담겨 있는지, 갈등 상황에서 상대를 존중하는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지, 이런 태도는 결국 관계를 오래 가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SNS 시대에는 더더욱 태도가 중요해졌습니다. 짧은 글, 짧은 영상 속에서도 사람들의 태도는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진심 어린 태도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지만 얕은 태도나 무례한 태도는 금세 비판을 불러옵니다. 즉, 태도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공자의 말처럼 태도는 그 사람의 깊이를 드러내는 거울이고, 동시에 관계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통해 사람을 바라보고 또 스스로 바람직한 태도를 길러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태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인사는 단순한 습관 같지만 태도의 출발점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따뜻하게 인사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하루와 관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경청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공자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가 군자다라고 했습니다. 듣는 태도는 단순히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경청의 태도는 곧 관계의 깊이를 만드는 힘입니다. 셋째, 위기 속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평온할 때의 태도보다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진짜 인격을 보여줍니다. 불안과 분노 속에서도 차분함과 존중을 유지할 수 있는 태도는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 자신에게도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 비난이나 지나친 자책은 자기 태도의 왜곡입니다. 공자는 자기 성찰을 강조했지만
그것은 자책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태도였습니다. 즉,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타인 존중이 시작됩니다. 다섯째, 태도를 투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될 수 있지만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신뢰와 존경을 쌓습니다. 꾸준히 좋은 태도를 쌓는 사람은 결국 관계와 삶에서 큰 자산을 얻게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태도를 지키고 소인은 이익을 좇는다. 결국 사람의 깊이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뜻이죠. 우리가 남에게 남기는 가장 깊은 인상은 성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말투, 눈빛, 행동, 위기 속에서의 반응. 그 모든 것이 모여 우리의 삶을 설명합니다. 떠난 성과는 잊혀지지만 태도는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남기는 기억도 결국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공자는 태도는 그 사람의 깊이를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지 개인의 인품을 가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태도는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한번 돌아보죠. 우리는 성과와 능력을 끊임없이 요구받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이, 직장에서는 성과가, 사회에서는 스펙이 우선시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고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탁월한 능력을 가졌더라도 무례한 태도로 직원들을 대한다면 그 조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특별한 능력이 없더라도 따뜻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리더라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따르고 협력합니다. 즉, 조직의 성공을 좌우하는 건 성과가 아니라 태도의 힘입니다. 공자는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자는 태도로서 빛나고 소인은 이익으로서 빛난다고 말했죠. 태도를 통해 관계와 사회를 지켜내는 것이 군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태도는 삶을 바꿉니다. 작은 습관처럼 보이는 태도가 쌓여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을 발견하지만 불평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불만을 찾습니다. 같은 현실이라도 태도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경험할지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조차 인간이 마지막까지 잃지 않을 자유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상황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자유입니다. 외부 조건은 빼앗길 수 있어도 내가 어떤 태도로 그것을 맞이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공자의 가르침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내 태도는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가두고 있는가? 태도는 순간의 선택이지만 반복되면 운명이 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투, 사소한 행동 속 태도가 쌓여 결국 내 삶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태도를 단순히 예절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를 통해 인간이 가져야 할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강조했고, 인을 통해 따뜻한 마음의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태도는 도덕과 철학의 실천이자 인간다운 삶의 근본이었던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태도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합니다. SNS 시대에는 짧은 태도가 곧 이미지로 남습니다. 한순간의 무례한 태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반대로 짧은 순간의 따뜻한 태도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을 베풀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낮추는 태도는 결국 관계에도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기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하루에 3번 나 자신을 돌아본다. 이 말은 곧 태도를 점검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인지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관계와 사회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보세요. 나는 어떤 태도로 가족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태도로 친구와 동료를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태도로 나 자신을 대하고 있는가? 태도는 단순히 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내 삶의 철학이자 나의 미래를 만드는 씨앗입니다. 공자가 강조했던 태도의 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